S580이 가격이 2억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에서 요즘에 제가 시승하러 나오다 보면은 계속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좀 춥고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중에서도 최고급 버전, 최상위 버전 S580입니다. S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인기가 굉장히 높죠.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S클래스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는 6,000대 판매가 더 됐거든요. 사실 연간으로 한국 시장에서 S클래스가 판매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6,000에서 7,000대 정도 됩니다. 올해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000대 이상 판매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이런 데를 꼽을 수 있지만 그냥 인구수 대비하지 않고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따져도 중국 다음으로 한국 시장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독일은 벤츠의 본고장이죠. 독일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에서 S클래스가 더 많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인데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 특히 이제 하이클래스를 지향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S클래스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난 1951년 W187 모델이 시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0여 년간 70주년이 됐네요. 올해까지 치면은 70년간 자동차 시장,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왔다. 자동차 기술이든 아니면은 디자인이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S클래스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은 높게 살만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왜 이렇게 S클래스가 인기를 얻는지 그거를 가만히 보자면 그건 여러가지 배경이 있어요. 먼저 벤츠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역사를 쓴 그런 브랜드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8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칼 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처음에 내놨죠. 그게 이제 자동차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랑스라든가 여러 곳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발명해서 내놓은 적은 있지만 그게 특허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국제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특허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시초, 자동차의 역사를 따지는 거는 벤츠가 선보인 페이턴트 모터바겐 이것을 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자동차의 시초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그 관례적으로는 특허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좀 각설하고 그러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 역사가 이제 브랜드로만 쳤을 때는 7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벤츠가 국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역사는 135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클래스라는
모델명으로 나온 거는 이제 한 7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S클래스는 누구라도 선호하는 그런 자존심 있고 굉장한 브랜드죠. 한마디로 말해서 S클래스가 어떤 럭셔리 세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은 소비자들도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벤츠 S클래스의 경쟁 모델을 꼽으라면 사실 콕 집어서 경쟁 모델을 꼽기가 좀 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쟁 모델을 꼽자면 이제 BMW 7 시리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S클래스는 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승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안락해요. 그러니까 S클래스 벤츠가 S클래스를 개발하면서 가장 강조를 해온 거는 얼마만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이제 포인트를 뒀어요. 근데 경쟁 모델로 꼽고 있는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감성이 더 추가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S클래스가 다이내믹하지 않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이내믹하면서도 운전자가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한 것이 어떤 S클래스만의 독보적인 그런 개발 방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주행할 때 보면은 굉장히 실내가 조용해요. 보통 이제 아이들링 상태에서 실내 진동 소음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보면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39, 38 데시벨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행하면서도 크게 그렇게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은 창문에서 들려오는 횡축 바람이라든가 또는 엔진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용해요. 비교적 조용하고 또 주행하면서 로드 노이즈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정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 K9이라든가 제네시스 G90 G80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S클래스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거는 조금 사실 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숙적인 주행하면서 느끼는 정숙적인 그런 감각은 아마 K9 같은 경우 오히려 S클래스보다 더 정숙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가 거의 진동 소음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 거의 탑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는 사실 굉장히 묵직하죠. 배기량 4.0L인데다가 V8 엔진을 얹었으니까 근 2톤 가까운 차량의 무게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러레이팅 할 때는 그냥 부드러우면서도 쫙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안락해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하다 보면 야 정말 감탄할 정도로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차량이 무거운데도 전혀 차량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엑셀 반응은 순식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포르쉐 타이카를 한 예를 들자면 포르쉐 타이카는 전기차로서 엑셀 반응이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을 하자마자 그냥 축 달려버리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 S클래스는 럭셔리 세단에 속하거든요. 럭셔리 세단은
안락한 것이 가장 중점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 반응이나 그 엔진 파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아서 제가 뭐 많이 과하게 달려보진 않고 있습니다만 엔진 회전수 RPM 5000에서 6000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레드존은 한 6400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6000 RPM 전후에서 느끼는 그 엔진 사운드는 아주 뭐 그 스포츠카처럼 강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정갈된 느낌, 그러니까 럭셔리 세단으로서 가지는 아주 정갈되고 좀 더 품격을 갖춘 그런 사운드가 나요. 스포츠카는 박력감이 굉장히 강하지만 S클래스에서 나오는 그 엔진 사운드는 아주 뭔가 정제된 그런 그 사운드여서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네요. 지금 제가 주행할 때 일부러 이제 뒤쪽에는 차가 따라오지 않고 있어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해 주고 있는지 한번 그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차선이 살짝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주의한 운전을 할 때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죠. 지금 살짝 물론 이제 경고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중앙으로 잡아주긴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잡아주면 더 좋겠네요. 우리나라 국산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라든가 기아 이런 그 차들을 보면 그 에이다스 시스템, 특히 차선 유지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반면에 지금 S클래스는 살짝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행하는 맛이 주행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같이 핸들링 같은 경우도 살짝 고속입니다만 아주 안전하게 주행을 하거든요. 지금 서스펜션이 그 앞과 뒤에 멀티링크가 적용이 됐는데 아주 뭐 안락하게 잘 잡아줍니다. 편안한 감각입니다. 승차감도 좋고 주행하는 그 맛도 스포츠카 뺨틀 정도로 잘 달립니다. 그래서 굳이 뭐 스포츠 모드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컴포트 모드를 통해서 주행하더라도 운전자가 원하는 프론트 드라이빙 맛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행하다 보니까 저 어떤 출력도 높고 또 핸들링 감각도 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오버스티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항시 사륜 구동 시스템 포매틱이라고 하죠. 그게 적용돼서 굉장히 안락하게 급 코너링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받으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다만 보니까 아까도 진동 소음에 대해서 진동은 정말 좋아요. 진동 수준은 정말 안락한데 물론 이제 윈도우가 이중창이 접합이 됐습니다만 그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주행할 때 보니까 K9이라든가
제네시스 G80 그리고 G90 이런 모델에 비해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S클래스가 가지는 고유한 그 럭셔리 세단으로서의 주행 맛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속방지턱 이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속 한 60km, 65km, 70km 이 정도 사이에서 넘었는데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네요. 굉장히 잘 달리네요. 잘 달리면서도 급제동에서 아주 제동거리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잘 잡혀집니다. 럭셔리 세단으로서 편안하게 주행하고 또 스포츠카 못지않게 잘 달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동거리 이런 경우에는 뭐 시속 100km로 달릴 때 한 35m 정도 이내에서 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치를 정확히 재지는 않았지만 사실 S클래스는 한국 시장에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평균적으로 6,000대, 7,000대 정도가 나가죠. 뭐 580, S580이 가격이 2억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매출만 생각하면은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그 벤츠가 한국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비싸도 지금 주문한다 치더라도 한 7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클래스는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차예요. 가격도 비싸고 럭셔리 세단인 만큼 또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 품격을 지니고 있고 또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차죠.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차가 제대로 독일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뭐 10,000대 이상은 충분히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야말로 초호화 세단으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하면은 한 3년은 기다려야 차를 받아볼 수가 있는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럭셔리 세단 시장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나라 인구수는 많지는 않지만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견줄 정도로 럭셔리 세단 시장은 굉장히 한국이 정말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자동차를 구매할 때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S클래스가 가지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퍼포먼스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 등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350D라든가 400D가 있어요. 이건 이제 디젤 차거든요. 요즘 우리나라가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최고급 세단에 디젤차를 한국 시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S클래스 본연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차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라인업을 벤츠, 그것도 이제 벤츠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거든요.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디젤 세단은 반친화적인 차량, 특히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평생 배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라인업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